최근 유명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일각에선 이게 모방범죄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국내 마약류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만드는 건강한 세상, 머지않아 곧 실현되지 않을까요?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이번 주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장슬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빅데이터. 안녕하세요. 장슬기 연구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현지 아나운서. 현지 아나운서는 어떤 요일이 제일 행복하세요? 저 아무래도 금요일이 좋긴 한데 뉴스 FM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매일이 행복하죠. 저는 사실 금요일이 제일 좋은데요. 아, 그래요? 왜일까요? 주말이 있어서? 저 현지 아나운서 만나서. 아, 네. 영광이네요. 뭔가 좀 영혼이 안 담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참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월요일도 좋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월요병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월요병을 호소하시는데요. 빅데이터로 알아봤더니 실제로 일주일 중 가장 불행한 요일은 월요일이 아니라 바로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냥 저는 이 데이터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왠지 한 주 중에 가장 지치는 요일이 목요일인 것 같다라고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누누이 해왔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군요. 네, 데이터로 알아봤는데요. 서울대와 카카오가 함께 다음의 마음 날씨라는 플랫폼에서 얻은 227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본 결과에는 목요일이 가장 우울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날씨에서 삶의 만족감, 삶의 의미, 지루함, 우울함, 불안함, 스트레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그러니까 안녕지수라는 행복과 관련한 점수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목요일에는 스트레스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루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가장 불안한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휴식 없이 나흘이나 달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현지 아나운서 말처럼 월요일은 그래도 체력적으로는 주말에 쉬었으니까 충분하니까 버틸만 한데 목요일에는 몸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그렇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쯤 되면은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나게 되는데 목요일 오전이 저는 제일 힘들긴 하더라고요. 목요일에 구부능선 같은 건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점심시간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곧 주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녕지수는 10점 만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 점수는 5.18점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복지국가인 북유럽에서 8점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아프리카가 4점 미만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5.18점이라고요? 네네. 딱 중간이죠. 그렇네요. 10점 만점에. 근데 보니까 북유럽은 8점, 아프리카는 4점 미만이면 아프리카랑 우리가 좀 더 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 한국이라는 좁은 땅 내에서도 행복을 나타내는 이 안녕지수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네. 가장 행복한 지역이 어딜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자연경관 좋고 여유로운 지역들, 제주도나 아니면 요즘에는 동해 바닷가 쪽, 이쪽에 사시는 분들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놀랍게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였습니다. 10점 만점에 5.6점 정도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가장 행복지수가 낮게 나온 인천보다 약 0.4점 정도 높았습니다. 네. 근데 세종시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 곳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였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 여행으로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하고 이래서 좀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해외는 되게 명확할 것 같아요. 좀 쉬러 가는 거니까. 근데 세종시는 사실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해석하기가. 그러게요. 세종시 하면 저는 정보청사, 공무원 그쵸.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진도 세종시의 행복도가 높은 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혹시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들 뭔가 제주도나 강릉으로 요즘에 이주 열풍이 불고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복한 세종시로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재미있는 결과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경구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그 연령대의 행복함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불행한 나이대가 20대라는 거였어요. 20대가 제일 불행하다고요? 네, 저는 사실 20대 뭐 대학 생활하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열심히 노셨군요. 네, 인생의 여름방학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20대는 어떤 세대보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이 많죠. 취업난이 또 그만큼 심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20대가 근데 가장 불행한 반면에 이제 점점 행복해집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점점 행복해져서 60대가 가장 행복하고요. 그리고 10대도 가장 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행복하다가 20대 가장 바닥을 찍고 점점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30대인데 저희도 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긴 했는데 또 20대 한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리 20대 청년들 좀 힘냈으면 좋겠다. 화이팅! 뭐 이런 응원을 보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또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네. 너무 오래된 노래긴 한데 때 청년들한테 힘내라 뭐 이렇게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네. 이상미 씨가 또 보컬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요가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네, 이 노래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죠. 근데 이 노래 제목만 보면요. 정말 제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예요. 요즘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매일 나오는 우리 출연자분들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슬기 씨도 한국 리서치에서 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면 어떤 라디오 즐겨 들으시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시죠? 또박또박 말하겠습니다. 뉴스 FM 조연지입니다. 정답입니다. 표본이 3,000명 정도예요. 3,000명 정도면 5천만 명 중에 3,000명에 드는 건 이것도 굉장히 행운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전화를 받으면 정말 행운인 거니까 그날 뭐 복권이든 로또든 한 장 사보시라고 농담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저도 좀 이 전화를 받고 싶네요. 자, 익세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슬기 연구원의 신청곡 듣고 다시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하러 돌아올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네, 익세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했습니다. 장슬기 연구원과 빅데이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중요한 일도 많고 큰 사건도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일 겁니다. 네, 두 번째 정상회담이죠. 지난 5월 말에도 한 차례 열렸었고, 근데 이번 회담과 지난번 회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조금 달랐다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 때도 1차 회담과 2차 회담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는 방식이 달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던 만큼 비핵화라는 단어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연관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핵실험장으로 꼽혔던 풍계리 그다음에 미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CBID, 불가역적인 비핵화도 연관어로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풍계리, CVID, 비핵화, 이런 단어를 들으니까, 과거 또 북미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단어들이 주로 등장을 했나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기사도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번과 달리 새롭게 등장한 단어들은 비핵화 방법이 좀 구체화가 되면서 뭐 톱다운, 빅딜, 뭐 스몰딜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빅딜이냐, 뭐 스몰딜이냐, 뭐 아니면 이걸 톱다운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담에서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다고 얘기한 두 정상의 발언에서 언론들이 한미 동맹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미 동맹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 3월 초에 결렬됐던 회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대화가 키워드로 똑같이 1차 회담과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또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 말고도 이번 주 이슈 많았죠?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해서요. 이번 주에도 약 16,000건의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YTN을 포함한 4개 방송사와 11개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언론이 어떤 이슈를 다뤘는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고 조양호 회장이 약 400건의 뉴스에 등장하면서 가장 네. 높은 수준의 등장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황하나 320회, 김현철, 박영선 장관이 나란히 300회, 강원도 산불 이재민이 약 188회 등장했습니다. 네. 이 키워드들만 봐도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딱 정리가 되는데 사실 이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게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속보로 전하면서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네. 그리고 또 황하나 씨도 지난주에 체포되고 이번 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박유천 씨도 긴급 기자회견 열기도 했고 피의자로 또 수사를 받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네, 떠오르네요, 그런 것들이. 네, 사실 지난주에 조양호 회장과 황하나 씨 얘기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임명이 된 김현철 장관과 박영선 장관 역시 많은 언론 기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였죠. 네. 또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주식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선미 재판관도 약 110건 정도의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신 게 강원도 산불 이재민.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재민이라는 이름도 있다 보니까 이재민 분들이지만 이름으로 잡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민 분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산불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곳곳에서 성금이 이어지면서 뭐 1억, 3억, 뭐 20만 원 등의 금액 등이 연관어로 나왔던 게 조금 재밌었는데요. 네. 이 20만 원이 뭔지 아시죠? 현재 아나운서. 뭔가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20만 원씩 세비를 모아서 성금으로 냈다고 해서 이게 많이 화제가 되면서 20만 원이 연관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는 수첩을 찍은 사진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대처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또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되면서 40회 정도 이낙연 총리도 연관어로 등장했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이재민 분들 그 애타는 마음을 다 이야기는 쉽진 않겠지만 뉴스에서 이럴 때일수록 맞아요. 많이들 강원도를 찾아서 좀 관광업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또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뭐 이재민들이 헌옷이 필요하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서 헌옷만 지금 컨테이너로 3개가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재민 분들하고 봉사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곤혹스럽다고 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일단은 그 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누리꾼들 관심을 끈 인물 누구였나요? 네, 주요 언론 기사에서는 약 120회, 110회 정도 등장하긴 했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을 가장 끈 이슈는 로버트 할리와 박유천 씨였습니다. 네, 역시나 또
마약으로 엮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속보가 상당히 충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로버트 할리 씨의 경우에는 마약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뭐 동성애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어요. 이 보도가 옳다 그르다. 네. 그러면서 더 크게 이슈가 됐었고, 뭐 필러폰 210회,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는 내용 때문에 인터넷도 140회, 그리고 이 로버트 할리 씨가 뭐 무죄라고 주장하는 피터슨 교수가 약 100회 정도 관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 마약 사건인 만큼 황하나 씨도 전혀 관련은 없지만 약 70회 정도 연관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정말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하다 할 만큼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댓글을 봤는데 그 댓글에서 한국은 걸리지 않은 사람과 걸린 사람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면 아래 있던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버닝썬부터 쭉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인터넷에서 큰 이슈를 끌었던 박윤천 씨 같은 경우에는 황하나 씨가 약 470회 정도 연관어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 연인 사이여서 더 그럴 텐데요. 황하나 씨가 연예인 A 씨가 마약을 권해서 함께 했다고 지목을 하면서 아무래도 누리꾼들이 가장 가까웠던 박유천 씨가 그 A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한 건데요. 네.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보다도 뭐 우울증, 수면제 등이 약 70회씩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황하나 씨가 우울증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을 하는데 본인은 그 수면제와도 어떠한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 소환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또 이 마약과 관련한 이슈가 또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슬기 연구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쉽게 또 빅데이터로 뵙는 건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네,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데이터로 보는 이슈 분석이 필요할 때마다 꼭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 받아주실 거죠? 자주 불러주시면 네, 좋습니다. 상큼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던 우리 장슬기 연구원 빅데이터로 본 한 주간의 뉴스와 이슈 빅데이터 함께했고요. 오늘도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